오늘의 퇴근길 추천은 언제나처럼 퇴근길이 아니라 오늘도 퇴근 후 추천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추천한 것들을 보면 웹툰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근데 좀 가능하면 최근 걸 좀 추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오래간만에 신세기 에반겔리온을 싹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 봤던 신세기 에반겔리온과 지금 다시 보는 신세기 에반겔리온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 추천은 넷플릭스에 있는 TV판 신세기 에반겔리온과 엔드 오브 에반겔리온 정도로 국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Q나 파는 솔직히 안 봤어요. 저는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비 팬더라고 하는 유튜브님이 만든 동영상을 봤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그 에반겔리온을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에반겔리온을 봤을 때가 아주 오래전이죠. 처음 나왔을 때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화질도 별로 좋지 않았고, 이제 그 각 편마다 겨우겨우 구해서 힘들게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저에게 신세기 에반겔리온은 어떤 제가 힘들게 겨우겨우 구해본 아주 중요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었고, 지금도 솔직히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볼 때 신세기 에반겔리온의 느낌과 다른 웹툰이라든지 다른 영화라든지 심지어 이제 각종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신세기 에반겔리온의 어떤 연장성산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본 신세기 에반겔리온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14살짜리, 15살짜리의 소년이 자신의 어떤 껍질을 깨고 이 세계로 나가는 진화의 과정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비 팬더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런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 안에 깊숙한 하나하나까지 다 뜯어서 그걸 신화라든지 성경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하는 부분, 그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각종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대학생의 입장과 그걸 기획하고 만들고 돈으로 만드는 전문가가 되고 난 이후에 그걸 바라보는 입장은 좀 많이 달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신세기 에반겔리온은 자체 진화가 일어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진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소년 메카물에 어떤 14세, 15세의 소년이 커가는 성장 과정을 아스카나 레이, 가짜라기 요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상대로 서로 마음을 열고 친해져가는 과정들, 그리고 카오루로 대표되는, 카오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카오루는 뭐 신이다, 아담이다, 뭐 태초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카오루를 친구 엄마 아들이라는 엄마 친구 아들, 그 엄마 친구 아들의 이야기. 카오루는 결국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카오루를 뭐 그런 걸로 바라보기보다 어떤 그 신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른의 형태, 그 시절의 아이들이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내가 커서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의 표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카오루처럼 되고 싶어. 신지가 꿈꾸는, 사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진짜 자기의 모습이 카오루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카오루가 결국 나중에 신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것은 또 한 카오루 역시도 또 하나의 신지다. 그 나이 또래, 그리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에 숨어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 잘생겼고 머리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는 에반겔리온도 자기 마음대로 다 조정해요. 그걸 그 무비 팬더분은 그 에반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맞춰갖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걸 그렇게 봤어요. 완벽함. 모든 에반겔리온은 다 탈 수 있다. 전 에반겔리온은 또 하나의 자신의 자기만의 감춰진 공간, 내가 되고 싶은 어떠한 무엇, 그 거대함, 이런 걸로 느꼈거든요. 어떤 에반겔리온이라도 카오루는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탈 수 있는 카오루는
사실은 마음이 열려있는, 이미 자신의 AT 필드를 깬 그런 존재죠. 그리고 사도라는 게 이제 매번 이제 이카리 신지가 있는 어떤 그 기지를, 네르프의 기지를 공격하러 옵니다. 저는 그건 그냥 우리 그 청소년기에 살아갈 때 어떤 인간들에게 오는 외부적 환경의 어떤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오본 만화들은 쳐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멋있고 메카닉화 되어 있지만, 이 신지에게 들어오는, 네르프에게 들어오는, 즉 신지라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쳐들어오는 이 외부적 환경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해 보자면, 그냥 저는 컨텐츠를 바라볼 때는 지금 내 수준에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엔 이 에반겔리온이라는 걸 바라볼 때도 그냥 보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보라는 거죠. 굳이 그런 막 복잡한 것들을 알고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블 영화 볼 때 뭐 마블 애니메이션 다 보고, 책 다 보고, 마블 역사 다 보고, 그렇게 가서 보나, 그냥 가서 그 순간 즐겁게 보나, 각각은 다 다른 즐거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깊이 알아서 그거를 깊이 보는 것만이 즐거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그 신지가 그 여자 캐릭터들과 친해지는 것들도 역시나 그냥 그 레이는 분명히 신지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정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정도. 엄마를 어릴 때 엄마를 좋아하던 마음을 깨고 결국에는 신지는 가츠락이라는 어른이나 이미 성장해버린 어른, 그리고 가장 자기 또래에 맞는 아스카, 그 무비 팬더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항상 아스카와만 이어집니다. 왜? 아스카와 신지는 같은 등급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귀는 건 같은 등급의 사람들끼리 사귀는 게 제일 좋다. 그게 또 아스카와 신지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레이라는 어머니를 깨트려야 되는, 이제 더 이상 뭐 찌질거리지 말자는 거죠. 그 저번에 한번 말했던 찌질거림의 끝 아닙니까? 에반겔리온. 그 찌질이의 끝. 너 더 이상 찌질거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저는 안노 히데야키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오타쿠였고, 나도 신지처럼 오타쿠였는데,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나는 성공했다. 너희들도 각각 마음속에 가진 이 AT 필드들을 깨고, 밖으로 나가서 성공해라. 그래서 TV판 마지막에 실사 장면들, 엔드 오브 에반겔리온의 실사 장면들이 그러한 현실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타쿠 하지 말라는 거죠. 찌질거리지 마라. 나도 옛날 찌질거려 봤는데 별거 없다. 다 깨고 나오면 세상은 열려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반겔리온들은 그냥 상업적인 컨텐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좀 잘 되니까 본전도 뽑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그 감독의 안노 히데야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억지로 오타쿠를 위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실제로 안노 히데야키가 말하고자 했던 건 사실 엔드 오브 에반겔리온에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의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그냥 이건 물건을 팔기 위해 만든 컨텐츠. 게임으로 보자면 가차를 뽑기 위해 만든 가차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부러 가차를 뽑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업데이트한 그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캐릭터를 넣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에서 이 캐릭터를 뽑는 가차를 하는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 캐릭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게임의 밸런스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똑같습니다. 엔드 오브 에반겔리온 이후의 에반겔리온은 그냥 안노 히데야키와 가이낙스의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한 조건의 컨텐츠들일 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꽤 괜찮은 작품 에반겔리온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 뭐 복잡한 건 있는데 본인 느끼시는 그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에반겔리온은 어떻게 보면 그 20년 정도 기간 동안 되게 많은 문화 컨텐츠들을 이끌어온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특히나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보시는 게 좋은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그 안에는 안노 히데야키라는 사람이 겪었던 과거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들까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거를 공짜로 뽑아볼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에반겔리온 추천을 마치고요. 끝입니다.
하고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끝. 그 핑크 끝. 무비 팬더님 짱.